1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랑 B가 있는데 지금 충력을 똑같이 P를 받고 있고요. 그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1번에 그러니까 A의 입실론 A랑 B의 입실론 B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변형률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델타는 충력을 받는 부재에서 2A분의 PL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A분의 P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형률에는 길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여기 지금 길이 차이는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입실론 A라는 것은 2A분의 P니까 일단 쓸게요. 일단 2가 있고 A는 지금 단면적이 직경이 D인 원형 단면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입실론 B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 이렇게 쓰겠죠. 얘랑 2가 같은 이유는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탄성계수 2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고 그리고 B는 지금 직경이 2D인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에 2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P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랑 얘의 B를 일단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B를 표현을 할 때 어차피 다른 애들은 똑같죠. 지금 P라든지 이 탄성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숫자만 뽑게 되면은 얘는 4가 되고요. 이 밑에 거는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입실론 A분의 입실론 B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전단력 선도가 주어졌고요. 얘가 전단력 선도인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AB에서 최대 휨 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일단 모멘트도를 한번 그려보죠. 모멘트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전단력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전단력이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형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기울기를 일정하게 갖는 직선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최대가 발생을 해야 되죠. 모멘트가 왜냐면은 전단력의 부호가 바뀌는 곳에서 모멘트가 이제 최대가 되니까 그래서 뭐 개형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건데 대충 이렇게 그리면 나올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 값이죠. 여기서부터 이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전단력도의 면적은 우리가 모멘트의 차이이다. 모멘트의 차이이다. 이런 말을 제가 이론에서 계속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점과 이 점에 모멘트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모멘트 차이인데 이게 이 두 지점의 전단력도 면적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단력도 면적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 값 자체가 이 모멘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는 게 답입니다. 그럼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여기는 4죠. 여기는 높이가 4고 여기는 8이고 그러면 1대 2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2m, 여기는 4m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니까 이 면적은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이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단순보가 있고 하중이 지금 3개가 주어졌죠. 집중하중이. 그리고 밑에 주어진 것은 휨 모멘트 선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에서는 이 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지금 휨 모멘트 선도가 주어졌고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휨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전단력이라고 그랬죠. 휨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전단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구간을 한번 보죠. 이 구간의 지금 전단력은 그러니까 이 구간의 지금 기울기가 몇이냐면 2분의 10이니까 이 구간의 기울기가 지금 5가 되겠죠. 크기로만 뭐 단위는 중요하지 않고 뭐 단위는 뭐 5kN이라고 쓸 수 있겠지만은 기울기가 5라는 얘기는 지금 이 구간의 전단력이 5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RA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단력이 5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부재력으로 전단력을 5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얘가 지금 5kN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A가 5kN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걸 여기다 바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RA가 5kN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바로 그냥 B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아서 우리가 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RA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B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플러스로 한번 잡아볼까요? B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그러면 먼저 일단 미지수부터 쓰게 되면은 P가 모멘트 팔이 4m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얘는 지금 반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모멘트 팔이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2m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2kN은 이 미지수랑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2 곱하기 모멘트 팔은 3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2 이렇게 표현이 되고, 더하기 마지막으로 4는 모멘트 팔이 7이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풀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P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3kN이 나와서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폭은 100mm, 높이가 200mm인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단순보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잘 그려줬고요. 그리고 이 단순보의 허용 힘응력이 6MPa이라면은 여기에 작용할 수 있는 집중하중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허용 응력은 6MPa인데 얘가 6MPa인데 이 시그마 맥스가 이 6MPa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맥스가 6MPa에 도달되기까지 P를 얼만큼 가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맥스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시그마 맥스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간단하게 단면 개수분의 mma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중이 있는 단순보는 이 집중하중 작용점에서 mmax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 이론서에 써놨는데 전단력도랑 모멘트도의 개형을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전단력도랑 모멘트도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간략하게 그리면 뭐 전단력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모멘트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됩니다. 이 모멘트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구해보면, 여기 반력을 구해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평형 방정식을 잡으면 얘가 3분의 2p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여기 최대값의 모멘트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2p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p의 mx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위에 3분의 4p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밑에는 s니까 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6분의 bh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00 곱하기 200의 제곱 밀리미터 3승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 단순보에서 발생하는 최대 힘응력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 허용 응력에 도달을 할 때까지 우리가, 얘가 이제 6MPa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P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P가 3kN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이거는 탄성 계수가 240GPa이고 포화성비가 0.2일 때 전단 탄성 계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보너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입을 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바로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0.2가 나오고 2는 240GPa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100GPa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르버브가 있는데 최대 힘 모멘트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최대 힘 모멘트는 100의 99은 고정단에서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기 값을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 힘 모멘트 선도를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고정단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구할 건데 여기를 구하기 전에 이 구조는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죠. 이렇게 덧붙여진 구조부터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띄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롤러 발력이 있는데 여기도 내부 힌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력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외력이 없기 때문에 얘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캔틸레버보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멘트가 있는데 얘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은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시하고, 그러면은 A점에 대해서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은 MA가 나올 거고, 플러스 10kN 곱하기 3m가 있고, 플러스 얘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50kNm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MA는 마이너스 80kN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가 있고 여기만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는데 시점의 수직 변이의 크기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수직 변이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했던 구조죠.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됐고 이건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여기 이렇게 W의 등분포 하중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변형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변형 형상이 여기는 이렇게 휘겠죠. 여기 이렇게 휘는데 이쪽 부분은 하중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델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 세타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델타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직선 부분이기 때문에 세타 곱하기 2분의 L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타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세타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맞각이기 때문에 여기 세타를 구하려면은 여기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 세타를. 그런데 여기 세타는 우리가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타라는 것은 24 2i분의 WL 3승이다.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서 암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24 2i분의 WL 3승에다가 2분의 L을 곱하면 답이겠죠. 그래서 48 2i분의 WL 4승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C1만 상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4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미소 요소의 최대 주응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미소 요소 문제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뭘 하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이 크기들을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그마 X는 지금 150메가파스칼이고요. 이걸 써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Y는 이쪽으로 가니까 50메가파스칼이고 그리고 타우 XY는 항상 이 오른쪽 단면의 부호가 이 화살표가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위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50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한번 써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최대 주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공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얘는 뭐 이런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모원을 이용하지 않고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하면은 150 플러스 50이 나오고 2분의 150 마이너스 50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앞에 거는 100이 나오고 뒤에 거는 50의 제곱이 2개니까 50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캔틸레버브가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A점에서 모멘트의 반력의 크기가 0일 때 하중 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멘트가 있을 텐데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기준점을 잡게 되면은 뭐 A점에서는 표현되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 수직 반력이나 수평 반력이 있다고 해도 얘네들은 모멘트 팔이 0인데다가 심지어 여기 모멘트도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멘트 평형 방정식에 표현되는 게 없어서 그냥 A점에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런데 얘가 미지수니까 항상 미지수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바로 표현을 해보면은 A점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으면은 우선 P가 표현이 되는데 P 곱하기 8m죠. 모멘트 팔이.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2를 하면은 여기 이제 집중하중으로 표현이 되죠. 4 곱하기 2면은 8kN의 집중하중이 여기 표현이 되고 방향이 반대니까 8kN이 있는데 모멘트 팔은 8 더하기 6 더하기 1이죠. 사각형이니까 그러면은 15m가 되겠죠. 얘가 15m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풀게 되면은 P는 15kN이 나오겠네요. 굉장히 간단하고 답은 1번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지금 C점에 내부 인지를 가지는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고 3할절 라멘이라고 했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B점에서 수직 반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구하라고 한 거죠. 이 R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놓고 뭐 H도 여기 있을 거니까 수평 반력도 있을 거니까 여기 H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3할절 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라 그랬냐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전체적으로 한번 힘평형 방정식을 잡고 그 다음에 반 잘라서 힘평형 방정식을 잡고 이렇게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을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바로 풀린다고 했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은 우선 전체적으로 힘평형 방정식을 잡을 건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힘평형 방정식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은 먼저 R이 표현이 되겠죠. 미지수가 R 곱하기 7이 있고 지금 여기 3 더하기 7이니까 그리고 H가 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H 곱하기 1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3m, 이게 4m니까 A점에서 이 H까지의 모멘트 팔은 1이 되겠죠. 그리고 다 표현을 해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 있고 그리고 또 얘가 마이너스 3 곱하기 7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7R 마이너스 H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39는 0이다. 우선 이런 첫 번째 식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인평형 방정식 하나를 잡은 거죠. 그리고 반 잘라서 또 인평형 방정식을 잡으면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 시점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모멘트 평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은 4R이 나올 거고요. R의 모멘트 팔이 4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또 H가 돌아가죠. 얘는 4H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모멘트 팔이 4니까 1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R 마이너스 H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R이죠. 그래서 1번 식에서 2번 식을 빼겠습니다.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이렇게 빼면은 6R이 나오겠죠. 그리고 H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이너스 3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R은 6kN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